하야는 이미 뭐 자진 사퇴하라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하야를 할 사람이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결국은 끌어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자진 하야는 어쨌든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라는 게 시간도 걸리고 네. 여러 가지 또 오히려 이제 어떤 갈등 국민의 분열 뭐 이런 게 이제 우려되니까 차라리 하야가 낫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야할 사람이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위법한 게 여러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국무회의를 사전에 개최는 한 것 같아요. 계엄령 그거는 여러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네. 국무위원 이제 소집을 해서 한 절반 정도 왔는데 대다수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근데 이거는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고 심의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건만 갖추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는 개헌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거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거는 맞아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맞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계엄이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국회 통보를 해야 돼. 통고. 네. 통보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제 표결을 하기 전에 네. 국회 통고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용산에서의 이제 통고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안 오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위법한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 하나 위법한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이제 포고령을 통해서 금지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헌법의 정신을 이제 얘기하시는 그 헌법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국회가 해제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여러 가지를 금지를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은 유지하게 냅둬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장 먼저 지금 그거 했다는 거. 지금 어제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전사 참수부대하고 707 특수임무단이 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작전 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부터 일단 장악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다 연행하고 못 열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 위법이에요. 거의 모든 병력이 국회 쪽에 지금 집중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네. 이렇게 됐냐면은 이거는 지금 합참의장이 원래 보통은 네. 계엄사령관을 하게 돼 네,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하라고 법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합참의장 산하에 네. 계엄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최고의 높은 이제 군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네. 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참 해요. 의장이 계엄사령관 해야 되는 거고 음. 그게 이제 합법적인 건데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육군총장이 어제 한 게 불법은 아닌데 법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한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합동 참모본부에서 계엄과 관련된 계엄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군은 총괄 계엄 관련 부서가 없죠. 예, 예? 예. 육군은 없죠. 육군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했느냐라는 건데 이제 네. 대부분이 이 사람은 중앙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육사 출신들이 지금 다 포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참에서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소수 정예만 지금 나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작전하듯이 쿠데타하듯이 이루어졌다라는 정황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네.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나온 게 뭐냐면은 김용현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 저는 이건 내란죄를 실토한 거라고 봅니다. 왜 수고했다. 저기 뭐 부하한테 중과 부적이었다. 중과부적은 우리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적을 당해내지 이기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국회나 국민들을 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쿠데타로 봤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요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내란죄가 확실하다. 다만 이거가 내란죄가 확정이 되려면은 결국은 헌재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신속하게 윤석열 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빨리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과정들을 쭉 보면 이게 그 세밀하고 긴밀하게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저분이 저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에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일단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엉뚱하고 이상한 짓을 못하게 일단 네. 막아놔야 한다. 네. 그것이 최우선적인 과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하여튼 뭐 불법적인 요소들 다시 한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먼저 그
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이 김용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중과부적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직 정확한 사항을 모르지만 네. 정말 알려진 것처럼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저희 비상계엄 하시죠라고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하고 싶었는데 자 김용현 이거 장관 좀 비상계엄 할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준비 좀 해. 건의하는 모양새를 그렇죠. 한 건지. 근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자기도 계엄하면은 안 따르겠다. 이게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그 처벌 대상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한 과정 중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상의했다라는 것은 네.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1997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데 그때 네. 이제 내란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때 전두환 사형이었고요. 그리고 노태우가 17년이었어요. 법이 어떻게 되냐? 형법의 87조의 내란을 보면은요. 내란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는 거고 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은 지금 우두머리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라고 본다라면은 여기는 뭐 사형, 무기, 여기도 둘 다 사형이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형의 이제 예전에 노태우에 준하는 17년은 이제 받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뭐가 됐든 불법적인 게 있으면은 국무위원들은 본인이 사표를 내면 돼요. 나는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돼. 이거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충안파, 오른팔, 왼팔 딱 이상민하고 지금 김용현밖에 본인은 윤석열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 이들을 지금 수족처럼 부린 거잖아요. 네. 사표를 내야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무위 이번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실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3달 전만 해도 계엄을 부인했는데 계엄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군의 장악에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함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고 특전사 대원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날아왔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된 뒤 불과 1시간 안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군 최고 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계엄과 동시에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계엄 건의 역시 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는 계엄령을 음모론으로 치부했지만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걸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계엄사 사령관의 지휘는 국회 장악을 시도한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지시는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 역시 계엄과 관련한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계엄 해지를 의결하면서 군의 동요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국회 장악에 실패한 계엄군은 윤 대통령의 2차 발표와 함께 국회에서 철수했습니다. 군 주요 보직자들은 기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나갈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